인정되는 시장구역을 확대하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위해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지역별 과열 경쟁으로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올 상반기 착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겨울 캠핑 중에 난방기구를 쓰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똑같은 시장 안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점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장 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강릉시가 이 구간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모처럼 붐비는 주문진 종합시장. 10% 할인받아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차례상에 올라갈 생선을 삽니다. 얼마예요? 5만 원이요. 예. 마트보다 시장이 더 좋죠. 온누리 상품권 주니까. 예. 앞으로 자주 이용할게요. 이 점포를 포함해 주문진 종합시장의 57개 점포는 얼마 전까지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손님을 받을 수 없었고 노후시설물 보수 등 시장을 대상으로 한 강릉시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릉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지역을 전통시장으로 편입했습니다. 20% 정도는 상품권을 가지고 오시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동안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반가워요. 성남시장은 전통시장 인정 범위 확대 사업을 이제 막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엔 다 같은 시장이지만 법적 시장구역은 여기까지만. 길 하나 차이로 이쪽은 전통시장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문진 종합시장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주문진 수산시장과 건어물시장, 그리고 성남시장의 전통시장 인정구역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비가림 천막이나 화재 알림시설 등 행정 지원을 포함해 야시장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범위도 넓어집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거 관광객 유치를 통한 특성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구역을 점진적으로 늘려 상인들은 젊은 층의 관광객을 끌어모을 만한 콘텐츠 개발도 주문했습니다. 관광객이요 바닷가 쪽에 상당히 많이 와요. 근데 요걸요 한 거리가 5분 거리인데 요걸 흡수했으면 좋겠는데 흡수할 방법을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사업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든다며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은근한 경쟁 구도 속에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담당 부서를 만들어 기부금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이외 어떤 곳에 내도 상관없습니다. 기부금을 내면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각 지자체가 마련한 30% 상당의 답례품까지 덤으로 받게 돼 기부자에게도 혜택이 생깁니다. 답례품에 따라 기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자치단체마다 지역 대표 상품을 수십 가지씩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강릉은 커피를 활용한 제품이나 한과, 동해는 무릉별 유천지 체험권, 삼척 오란다 과자, 태백 한우, 정선 사과, 속초는 붉은 대게 살이나 물회, 고성 황태, 양양 표고버섯 등 지역별 대표 상품을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엔 1년에 한 번 매년 2월 말에 전년도 기부금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 기금의 사용 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과 비용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고액 기부 위주로 홍보가 이루어지다 보니 지자체마다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 연예인 1호 기부, 2호 기부 나오고 고액 기부 500만 원까지 나오면 저희도 사실 저희가 만약에 없는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건 사실이죠. 지자체마다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자칫 소액 기부의 소중함이 묻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목이 똑같은 상황에 부작용이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의도치 않았지만 다 이제 지방재정 확충하고 좋게 서로 이제 이끌어가고 이러려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어디는 뭐 못했다 어디는 잘 되고 결국 기부 금액에 대한 경쟁적 관심 대신 소액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별 과열 경쟁을 막고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잘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겁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영동지역 핵심 공약인 강릉 제2청사 설치가 본격화됐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강릉에서 열린 강원도의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강릉에 제2청사를 만들어 오는 7월 1일부터 근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 제2청사에 어떤 조직과 기구를 가지고 갈 것인지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물 신축이 어렵다면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서둘러 제2청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1년 앞두고 강릉시가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후 강릉시청 앞에서 꼬박 1년을 앞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행사를 열고 아울러 오는 7월 열리는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도 홍보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릉과 평창을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에서 개최되며 70개 나라 2,6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합니다. 삼척 지역 대표 의료기관인 삼척의료원은 협소한 데다 도심 상권에 있어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보상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착공이 미뤄져 왔는데 최근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는 당초 2024년을 목표로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신축 이전 부지는 버스터미널 인근 27,600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 596억 원이 투입돼 지상 5층 규모 250개 병상을 갖출 예정입니다. 진료과는 현재 16개 과에서 22개 과로 늘고 의료 인력도 100명 많은 35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토지 보상 등의 발목을 잡히며 착공 시기가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삼척의료원 신축을 위한 실시 계획 승인이 고시됐고 토지 보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업 부지에 포함된 개인 소유의 11필지 800여 제곱미터의 땅 가운데 한 필지를 제외하고 매수 협의가 끝났습니다. 강원도는 마지막 한 필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인데 절차가 마무리되며 삼척의료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한 필지의 땅 주인은 이미 숨졌는데 해당 부지에 대해 수용 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입 협의도 지금 한 필지 빼고 다 매입 협의 완료했습니다. 착공 전 인허가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 문제만 처리가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겠죠. 토지 보상이 순조롭다면 오는 4월쯤 공사가 시작돼 삼척의료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5년 상반기에 개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사업이 다시 진전되자 현재의 삼척의료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최근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삼척고등학교 이전 문제와 묶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차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좀 부족해서 올해 중으로 구도심 종합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다음에 같이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합니다.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을 두고 구도심 침체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만큼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캠핑 수요가 코로나19 이후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개인이 직접 설치한 텐트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꼭 챙기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병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캠핑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은 뒤에 남아있는 잔여를 난방에도 쓰는 화로입니다. 밤사이에 텐트 안에 뒀다가 화재가 나거나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 2인용 텐트 안에 넣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뒀더니
1분도 안 돼서 경보음이 울리고 400ppm을 넘어섭니다. 한두 시간 안에 두통을 일으키는 수치인데 밤새 노출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강원도 캠핑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모두 21건. 적지 않은 숫자지만 휴대용 경보기만 가지고 있더라도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산화탄소나 이런 거를 비치를 해뒀었는데 보통 가족 단위로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본인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 2019년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설치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글램핑장이나 캠핑카 등의 야영용 시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개인용 텐트는 실질적인 점검이나 강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텐트에는 화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안전을 챙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 때문에 원주소방서는 캠핑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사업도 벌이고 있지만 사고가 나기 전에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기구를 꼭 확보해 주시고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꼭 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 쓴 다음에 바깥으로 이동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기 용량을 과다하게 쓰지 않도록 전열기를 쓸 때도 저전력 제품을 사용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큰 불판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전에 텐트 안에 있는 가스랜턴을 끄는 것도 필수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삼척과 영월을 지나 충북 제천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폐광 지역이 아닌 근대산업과 문화유산 지역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삼척 제천 120km 구간 가운데 미개통 구간인 영월 제천 29km 구간은 1조 4천억 원대 규모로 국토부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삼척 영월 구간은 이제서야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진척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무역 경쟁력 확보와 강원도와 내륙권 통행시간 단축,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이젠 폐광 지역 대신 근대산업과 문화유산 지역으로의 정책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고성 공현진항과 양양 후진항, 강릉 안인진항, 삼척 대진항이 선정됐습니다. 고성 공현진항은 모두 204억 원을 들여 창업시설과 복합 주거공간을 비롯한 공현진 해변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양양 후진항과 강릉 안인진항은 각각 100억 원을 들여 어촌 살기 사업과 어촌 활력 사업, 어촌 먹거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삼척 대진항은 49억 원을 투자해 어촌 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나섭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2027년까지 5년간 어촌 지역에 총 3조 원을 투자하는 해양수산부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강원도 내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목표 금액의 8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목표 대비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따르면 도내 2023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67억 7천여만 원으로 목표액 83억 원 대비 81.3%를 기록해 경기도 80.5%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전국을 합산한 전체 모금액은 목표 대비 103%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강원 기자상 심사 결과 강원도 내 MBC 뉴스와 다큐멘터리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의 김창조, 홍두희 카메라 기자와 감독이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여음 남겨진 소리가 기획 취재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됐고 김인성, 김종윤 기자가 만든 친일 잔재 곳곳의 연속 보도가 일반 취재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춘천 MBC의 선거비 반납 안 하고 또 출마도 일반 취재 부문 수상작에 뽑혔습니다. 강원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을 밑도는 가운데 오늘 오후 6시 기준 730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117명, 동해 35명, 속초 26명, 삼척 24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8만 3천 명을 넘겼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37.8%로 119개 병상 가운데 74개 병상이 여유 있고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하루 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16.3%로 집계됐습니다.
폭설 이후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냥 가족의 모습이 환경청이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삼척시 가곡면 일대에 설치한 무인 관찰 카메라에 먹이를 찾아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사냥 3마리의 모습이 촬영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척 가곡 지역은 국내 몇 안 되는 사냥의 주 서식지로 환경부는 2006년부터 이 일대에 사냥의 먹이를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폭설과 추위로 먹이 공급대를 기존 5곳에서 8곳으로 늘렸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에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부산에서 열린 제88회 총회에서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화,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 환경 관리 기준 수립,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 구성 운영 등을 심의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교육감은 앞으로도 급식실 환기 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의회 의원총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총회에서 권형렬 강원도의회 의장은 강원도 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 설치,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권 독립 등을 올해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추진 사항을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종합점검해 빈틈없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백시가 설명절 연휴와 눈축제 기간을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변경합니다. 태백시는 오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 14곳 주변에서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단속 차량은 계도와 교통안전을 유도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되는 5대 불법 주정차 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단속합니다. 정선군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인하합니다. 정선군은 2011년과 2019년 상하수도 요금을 2차례 인상했음에도 물가 상승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6.1%로 악화됐지만 대노회적 여건을 고려해 올해는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7월 말까지 20리터 기준으로 420원에서 280원으로 인하하고 하반기에 가격 인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오는 21일부터 3월 말까지 대학로 주차타워를 무료로 임시 개방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